근데 누가 되든지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 못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건 뭐 어느 쪽의 국민이든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투표율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지금 8시까지 사전투표 진행된 투표율 결과가 나왔는데 5.7%가 나와서 지난 대선 때 비교를 하면 0.7%포인트가 좀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뭐 아직은 2시간 정도 진행이 된 거고 뭐 흐름은 봐야겠습니다만 이 정도면은 좀 높은 투표율을 예상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사전 투표율이 지금 현재 본 투표율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오늘 본 투표율이 반드시 높아지면은 좋은 결과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들께서 적극적인 투표지를 가지고 투표장에 가면은 입법, 사법, 행정에 그걸 한 사람 손아귀에 들어가는 그런 총통국가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이제 지역별 투표율. 본 투표율을 보고 있는데, 보통 대구가 높죠. 예, 네. 7.1% 최고네요. 경북이 예. 6.7% 그 다음이고, 물론 뭐 사전투표 적게 했으니까 많이 할 수가 있겠는데, 네. 많이 하는 게 당연한데요. 어쨌든, 이번에는 본투표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지금부터 나타나는 거 아닌가. 네. 뭐 아마 국민의힘도 기대하는 게 그런 쪽일 그런 거고, 과거에는 투표율이 높으면은, 투표에 소극적인 젊은 층들, 20, 30대가 뭐 대구 투표장으로 나왔다. 20, 30대는 진보적이다. 그래서 민주당에 유리하다. 네.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됐었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깨졌습니다. 실제 세대별 여론조사를 해보면 20, 30대가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이준석 후보 쪽에 우호적이고 민주당에게 비판적인 그런 게 계속 추세적으로 나왔죠. 네. 그래서 저번 대선 때 77.1%인가요? 77.1%. 예. 네. 그 이상 넘어간다면은 민주당에서는 조금 경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80%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번 대선이 80%를 넘겼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화 이후로 87년 민주화 이후로 좀 80%를 넘는 대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두 번의 대선이 77%대 네. 초반대였는데요. 지금 추세대로 가면은 지난번 77% 정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데요. 네. 80%를 좀 넘겼으면 좋겠다 싶고요. 특히 정말 전례 없는 이런 이제 비상계엄 이후 탄핵을 거치면서 지금 대선이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의 관세, 폭탄 등 정말 내외로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주권자들의 투표, 이게 저는 미래 희망의 씨앗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지역 가릴 거 없이 세대 가릴 거 없이 꼭 80%를 좀 넘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3자 구도로 좀 치러지다 보니까 단일화는 최종 불발이 됐고 어제 끝까지 뭐 어떻게든 해보려는 국민의힘 쪽에서 메시지는 나왔습니다만 뭐 최종 불발이 된 상태이고 이준석 후보 득표율을 놓고 나중에 좀 어떤 식의 해석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벌써 드는데 지금 오늘 이제 투표율에 오늘 이제 투표 향방에 제일 뭐 관심 세 가지 포인트가 이거예요. 예. 영남 투표율하고 이제 이준석 후보가 득표율을 어느 정도 가질 것인가 이런 부분하고 이제 부동층 특히 수도권 이 중도 부동층의 이 향방이 어디로 가느냐. 표심이 어디로 갈 요거 거냐. 결과에 따라서 이제 표심이 나눠져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전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사전 투표가 특히 지지층이 높은 호남층과 수도권이 대체로 좀 높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분위기고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사전투표 이틀째 그런 뭐 부실 사전 뭐 선거제도의 그런 문제점 이런 게 여실없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틀째 되는 날 2시부터 거의 영남권 안 하다시피 했어요. 그냥 투표장이 텅 빌 정도로. 네. 그게 이제 오늘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 영남권 유권자들과 또 특히 마지막까지도 12.3 비상계엄 윤석열 분명히 잘못했어. 이거는 심판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을 달 계제가 없어. 그렇지만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거의 절대 권력이 부여되는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냐. 안 그러면 또 분명히 국민의힘 저 윤석열
배출한 그런 집권세력으로서 정치적 책임져야 되는 저 정당의 김문수 후보. 근데 예. 후보 개인은 사람이 청빈하고 청렴하게 살았어. 네. 근데 윤석열의 그런 뭐 내란이 같이 등에 지고 가야 되니까 저기를 찍어줘. 안 그러면 이재명을 견제해. 이런 심리거든. 이게 이제 마지막 오늘 현재까지도 지금 한 15% 정도가 중도 무당층, 부동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 예. 이야기가. 네. 그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바뀔 수 있다. 지금 이제 언론의 대체적인 관심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얻을 수 있겠냐, 이게 1번 관심인 걸로 보입니다. 누가 이제 당선될 거냐를 넘어서서요? 네, 지금 예. 이제 그래 보이는데, 왜냐하면 네. 이제 지금 여론조사 추이도 그러하지만 사실은 내란을 이제 청산하고 민주공화국을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 3자 구도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은 국민들의 그런 이제 지지를 좀 더 받는 그런 정부가 탄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희들도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특히 중도층을 그동안 쭉 여론조사 분석한 추이를 보면은 여전히 3분의 2 이상의 중도층들께서 보면 내란 혹은 비상계엄이 잘못됐고 예. 탄핵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계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번 대통령 선거 이후로 국민들의 대통합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제 기존의 국민의힘과 이 이제 주도 세력이었던 윤석열 정부 등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계신 걸로 봐서는 저는 이번 선거 결과가 그런 면에서 뭐 저희들이 굉장히 겸손하게 정말 가슴 졸이면서 보고 있습니다만, 좀 한 표라도 정말 더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변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까 이제 이준석 후보가 얼마나 더 득표를 할 수 있겠느냐가 이제 가장 저희들이 보기에도 가장 큰 변수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한국 정치가 사실 답답하게 국민들에게 좀 미래를 보여주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비판을 사실 받았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 네. 점에서 보면은 이제 이준석 후보에게 가는 표가 어떻게 이제 비춰지느냐, 평가가 되겠느냐, 이게 이제 변수일 텐데요. 다만 이준석 후보께서 막판에 너무 네거티브에 좀 주력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사람이 한 사람의 입장에서도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았어요. 이준석 후보 얘기 나와서 뭐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김영배 의원님께서는 뭐 지금 국회가 그런 대로 굴러가고 있다고 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저런 국회에 지금 속하지 않은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할 정도로 예. 저거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하는 대화가 아니다, 짐승의 울부짖음이다 라고 저 얘기를 그 정도까지 생각하세요? 아주 네.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다 뭐냐? 기득권 양당들이 민의는 외면한 채 기득권을 유지하느라고 끊임없는 혐오, 네거티브 정치만 양산을 하고, 잘하기 경쟁이 아니고 못하기 경쟁. 나도 이렇게 못했지만 쟤들을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네. 그리고 조금만 힘 있으면은 이제 그거 밀어붙이고, 그게 입법권이 됐건 행정권이 됐건 똑같아요. 데칼코마니예요. 둘이는 일란성 상생합니다. 네. 여기에 균열을 내지 아니하면은 대한민국 정치는 앞으로 미래가 없다, 비전이 없다. 제가 민주당을 나온 이유가 뭡니까? 다당제 만들려고 나왔습니다. 네. 요번에 이준석 후보에게 10%, 15% 이상 주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당제에 작은 씨앗을 남겨줘야 됩니다. 내가 이재명 후보 공약 뭐 다 나 좀 불만이지만은 하나는 내 동의해요. 대통령제,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 거기다가 광역 단체장 결선 투표제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결선 투표제 이거 하면은 다당제가 삽니다. 네. 다당제 해서 그 누구도 50% 과반의 의석을 갖지 아니하고 관철을 시키려면 타협하고 대화하고 양보하고 하는, 구조적으로 그런 정치를 할 수밖에 없게끔 네. 만들어야지, 강제를 해야지. 지금은 선의에 기댈 수는 없습니다. 사우론이 절대반지를 끼는 순간 사우론의 선의를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건 진짜 그건 힘드는 겁니다. 선의를 기대한다는 거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다.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데, 네. 그래서 두려운 거고요. 그래서 요번에 그
대한민국 정치가 소생할 수 있도록 다당제의 작은 미랄이나마 좀 남겨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예.